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과 50 사이. 지은이는 최종엽,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대표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반복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누구나 최소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 가지를 잘하기는 어려워도 한 가지는 더 잘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잘 알면 좋아하기 쉽고 좋아하면 잘하게 됩니다. 일을 잘하면 오래 하기가 쉽고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원칙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자공은 공자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영민한 제자였습니다. 공자가 죽을 때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가 한 번은 스승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논어가 아닌 순자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배움에 지쳤습니다. 쉬면서 군주나 섬기고 싶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를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군주를 섬기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쉬면서 부모님이나 모시고 싶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부모를 모시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쉬면서 처자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처자를 먹여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처자와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쉬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 일도 쉬운 게 아닌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쉬면서 농사나 짓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어려운데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쉴 곳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 언덕에 있는 무덤의 봉분을 바라보아라. 저곳을 보면 쉴 곳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설렁설렁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지구별 여행을 마치면 많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쉼을 영원히 가질 수 있기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자 공자의 가르침을 자공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2500년 전에도 지금도 세상 그 어디에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김훈 작가도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논어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논어가 쓰인 목적을 금방 알게 됩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부지명, 명은 목숨,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명은 생명을 넘어 소명, 천명, 목표, 꿈, 비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힘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나 리더다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군자나 리더로 서기 전에 자기 스스로조차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부지리에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이 모여 산다면 예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목표와 비전, 천명이 분명하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예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오롯이 내 인생만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힘입니다. 관계의 시작과 끝은 말에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나를 조금 더 내려야 합니다. 성상근야, 습상원야. 우리의 삶에 정말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천성도, 본성도, IQ도, 학력도, 키도, 생김새도, 아버지의 돈도, 빛나는 직장도, 직업도 아닌 매일매일 무엇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저 논어의 말이 맞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니까. 키가 작아도, IQ가 낮아도, 학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못생겨도, 유산이 없어도, 빛나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그 어떤 직업이어도 지금부터 꾸준하게만 반복적으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성취할 수 있다니까. 춘추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를 증명해대고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논어의 첫 번째 문장에 습이 등장합니다. 논어는 배움과 습으로 시작됩니다. 공자가 학습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음을 제자들이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비록 비천하게 태어난 공자였지만 동양 최고의 성인이 된 바탕에는 누구보다도 학습을 좋아했던 그의 성품이 있었음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최소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보통 사람도 그 시작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만들어내는 건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하기는 어려워도 누구나 한 가지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문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피아노도 쳐보고 공놀이도 해보는 것입니다. 웅변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세간에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학습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차를 끄는 마부의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초반에 지지자가 되었고 중반에 호지자가 되어 평생을 배우며 살았으며 후반에는 락지자가 되어 그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인생을 맺었습니다. 지지자는 어떤 것을 아는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호지자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락지자는 그것을 즐기는 단계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을 당해내기 어렵고,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수도인 곡부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질 않는구나. 공자의 천명은 노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50대에 들어 고위 관료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군주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기간은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노나라를 떠나 무려 14년 동안 7개 나라를 전전하며 천명의 뜻을 펴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68세의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그 천명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정치로 다시 뛰어들어 천명을 이루기는 너무 늦었음을 직감했기에 춘추라는 대역사서를 쓰면서 70세를 넘겼습니다. 강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을 느끼며 공자가 했던 말이 한숨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세월 가는 게 이와 같구나. 제자들은 스승의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되면 지난 20대의 시간을 후회합니다. 40대 가장이 되면 30대의 시간을 후회합니다. 50대 중년이 되면 지난 40대의 시간을 후회합니다. 60대 은퇴자가 되면 50대의 시간을, 70대 노인이 되면 지난 60대의 시간을 후회합니다. 그러니 하나같이 그 시간을 잘 쓰라 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합니다. 공자도, 순자도, 맹자도, 주자도, 퇴계도, 율곡도, 다산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기다려주지도 않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주자의 시처럼 젊은이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논어 속에서 공자는 자신에 대해 다양한 말을 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 매우 비천했다. 아버지는 내 기억에도 없으며 어머니마저 17에 돌아가셨다.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학문뿐이라는 생각에 15에 결심하고 부지런히 정진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한 결과 30 즈음에는 학문적 독립을 할 수 있었다. 감히 말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함에 있어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의 학습 방법은 온고지신과 간절함이었다. 내 나이 40에는 의욕이 없었다. 덕치와 예치로 노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한치의 의혹도 없었다. 하지만 나이 50이 되도록 노나라 최고 귀족 가문인 삼환대부의 등살에 길을 펴지 못한 왕으로부터의 호출 기회가 나에게는 없었다. 51의 중도제를 시작으로 단숨에 대사구라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5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웃 강국인 제나라의 간계와 대부들의 농간에 나는 노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14년 동안 풍찬노숙 7개 나라를 주유하고 68에 돌아왔다. 50대의 정치라는 천명을 얻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열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보냈던 나의 60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들어야 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뭐 하나 이룬 게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으며 나의 간절한 조언을 군주들은 무시했다. 나이 70이 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소임으로 춘추를 썼다. 나는 늘 노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벗에게는 믿음을 주고 젊은이들을 품어주고 싶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공자를 해보았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사코 하려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오유지족.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다는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라는 것이 구에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사람처럼 그런 미천한 일이라도 하겠지만 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공자는 돈을 버는 일이라면 마차를 모는 마부나 시장 통해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결혼한 공자의 초기 직업은 그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지기로 일했으며 창고에 출납을 맡는 하급 관리로도 일했습니다. 공자는 30의 학문적으로 독립하여 제자들을 받았다고 하니 그의 경제적 독립은 아마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비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에도 논어에도 공자께서 50세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더 엄하게 다루라는 옛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늘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늘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늘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평생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직장에서 하루하루 고민하는 직장인의 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아빠를 둔 사람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부자 아빠를 둔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자신이 좋아함과 싫어함이 명확해집니다. 좋아하는 바를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가 생기고 근력이 생깁니다. 그 힘을 사용하고 활용하면 부자 아빠를 둔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고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인생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결국 공평하게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 10명인 팀이라면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많아야 3명 이내입니다. 나머지 7명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아무리 잘 뭉친 팀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나 행동을 그런대로 이해해 줄 동료는 2~3명에 불과하니 나머지 7 이상은 갈등 요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조직이 조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화보다 갈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상사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팀원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팀원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풀립니다.
고객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고객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고객의 지갑이 열립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업무가 나에게 맞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업무에 관해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일이 쉬워집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는 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능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걱정할 일이 못 된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다. 공자께서 제시한 공부 방법은 간명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생각 없이 배우면 허망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학습 후 망각에 관해 연구한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학습 후 20분 이내에 40%를, 1시간이 지나면 55%를, 하루가 지나면 70%, 1개월이 지나면 80% 이상을 망각한다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배우거나 배운 후 생각하지 않으면 배움은 거의 쓸모없는 노력이 됩니다. 생각 없이 하는 공부는 결국 허망해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곤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며 곤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하급이 된다. 논어 양화 8장에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생기는 6가지 폐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누구에게나 인을 행하다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방탕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성이 기반되지 않은 사람이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급기야 방탕해지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자만심이 되고 자만심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곧기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가혹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은 마음은 바람직한 품성이지만 그저 곧기만 하면 상대에게 너무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기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난폭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성과 예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용기는 위험합니다. 배움이 싫어 무식한 것도 문제지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굳셈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거만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강직한 사람이나 굳센 사람은 말이 정직합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거만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고지신의 온은 따뜻하다, 익히다. 고는 옛날 혹은 옛일이라는 뜻으로 온고는 옛일을 익힌다, 옛것을 공부하다는 의미입니다.
강연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단 한 글자라도 바꾼다면 그게 바로 온고입니다. 10번 강연을 했다면 대부분 10번을 고치게 됩니다. 강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강연 PPT는 점점 더 정교하고 간명해집니다. 명강사들의 PPT가 간명한 이유는 강연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강연을 한 횟수보다 더 많이 수정, 개선,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PPT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를 바탕으로 오늘은 단 1mm라도 더 멋지게, 더 의미 있게,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온고지신을 반복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공자가 동양 최고의 성인이 된 바탕은 바로 호학 정신이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걱정이 있다. 근심 걱정이 있다면 조금 더 멀리 생각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은 멀리 봄의 함수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작아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멀리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고 공자께서 이른 것입니다. 40대 후반에 독일 아우슈비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강제 수용을 당한 후 석방된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삶의 일반적인 의미를 묻는 물음은 멈추어야 한다. 삶은 이상적이지 않다. 일상의 삶은 말이나 상상처럼 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명확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삶은 철학이 아닌 현실이다. 삶은 행동과 태도로 찾아내고 구해내는 과정이다. 항상성. 사람들은 긴장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늘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다. 늘 따뜻하기만 하면 대지는 사막으로 변하고 늘 한가로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아진다. 아무리 편안한 자세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곧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역동적으로 실행하며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는 삶이 정신 건강에 유리하다. 행복은 얻으려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인간은 조건지어지고 결정지어진 존재가 아닌 상황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판단을 하는 존재다. 니체는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열의 9이 죽었던 아우슈비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를 살렸던 강력한 동기는 압수당한 원고, 그것을 다시 쓰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자공이 인을 행하는 일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술자가 이 일을 잘 하려면 반드시 먼저 연장을 갈아 놓아야 한다. 나라에서 잘 살고자 하면 현명한 대부를 섬기고 어진 선비와 버텨야 한다. 공자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인류 몫이라 해도 대패날이 예리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니 아무리 인류 몫이라 해도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도구를 예리하게 갈아 놓아야 한다.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려면
먼저 조리도구를 준비하고 칼을 예리하게 갈아 놓아야 한다. 자공아, 이 나라에서 잘 살고자 하면 현명한 대부를 섬기고 어진 선비와 버텨야 한다. 학업과 함께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 잘 살고자 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현명한 상사를 잘 섬기고, 둘째는 어진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것이 인을 행하는 요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해내는 사람이 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구가 말했다. 스승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서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역부족은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어렵다, 힘들다,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백지도 양면이 있듯 아무리 사소한 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긍정을 선택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자기 주관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어려워집니다.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자기 주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쉬워집니다. 그러니 긍정의 획을 그어야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과는 시작됩니다.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비슷하다면 긍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구나. 공자는 위령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찍이 낮에는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며 생각해 보았으나 도움되는 게 없었다. 배우는 것만 못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설쳐가며 생각한 결과 공자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공자는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나는 호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삶을 근거리에서 보았기에 공자가 죽은 후 제자들끼리 모여 논어를 편찬할 때 논어의 첫 번째 문장으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꼽았던 것입니다. 공자는 끝없이 궁리했고 배움을 찾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그 정신이 공자를 만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4대 성인인 공자조차도 이를 어찌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증자는 이름이 증삼이며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효경을 집필하였고 사서오경 중 하나인 대학의 편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가르쳤고 자사는 맹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자가 말했다. 매일 나는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친구와의 교류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열심히 익혔는가? 증자가 이런 자기 단속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자로부터 노둔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증삼이 논어 네 번째 문장에서는 증삼이라는 이름 대신 증자라는 호칭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나라 주자는 논어 집주를 편찬하며 증자의 학문적인 성공은 바로 이런 우직함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일 세 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성찰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가? 믿음직하게 살았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면 이는 내가 멈춘 것이며 비유컨대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을 부어 진전했다면 이도 내가 나아간 것이다. 두 문장으로 구성된 이 어구는 앞부터 해석하든 뒤부터 해석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뒤 문장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뜻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계곡을 메워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유해 보자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내가 한 삼태기의 흙을 부어 땅을 메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아간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첫 삽을 뜨고 한 삼태기의 흙이라도 부어야 시작된다. 그 시작을 바로 내가 했다는데 의미가 깊은 것이다. 이번엔 산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해 보겠다. 내가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만 더 부으면 산이 완성되는데 만약 거기서 멈추었다면 그것도 바로 내가 멈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조언과 만류가 있다고 해도 결국 내가 멈춘 꼴이 된다. 그러니 시작도 마침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라는 말이다. 내가 시작하기에 중요하고 내가 마치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0도가 아닌 99도에서 물은 끓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조언과 적극적인 만류가 있었다고 해도 멈춤은 결국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내지 않으면 거의 성공에 가까워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취와 포기는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내디딤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멈춤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순자도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실개천이 모이지 않으면 큰 강을 이룰 수 없다고 했고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실패해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다 라고 했으며 헬렌 켈러는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고 세뮤얼 존슨은 위대한 일들은 힘이 아닌 인내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으며 록펠러는 끈기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로가 물었다. 감히 죽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자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잘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공자의 대답이 너무 차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는데 공자에게 엉뚱한 생각 말고 지금이나 잘 살라는 훈계를 들은 격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간사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귀신이나 죽음 문제를 가지고 한가롭게 논할 때가 아니라는 일침이었습니다. 공자의 간결한 대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귀신의 존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형제 간의 의가 상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풀고 제사를 모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종교를 구원하고 있다면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공자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마음을 사로잡을 과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소소한 일과 불필요한 일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용기이고 그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은 집중입니다. 용기를 내어 집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절차 탁마는 돌 속에 묻힌 옥을 찾아 보석으로 만드는 4단계 순서입니다. 옥이 섞여 있는 널찍한 돌덩이를 가져다가 먼저 톱으로 돌을 자르는 것을 자를절이라고 하고, 쓸만한 옥을 찾아내어 주변의 돌을 줄로 갈거나 쓸어내어 불순물을 없애는 것을 갈차라고 하며, 옥을 쪼아 무늬를 새겨 넣어 가락지나 팔찌 등을 만드는 것을 쪼을탁이라고 하고, 완성된 옥을 다시 반들반들하게 문질러 빛이 나게 하는 것을 갈마라고 합니다. 절차 탁마는 상아나 옥돌 따위를 깎고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을 힘써 갈고 닦음을 비유합니다. 절차 탁마는 옥석을 자르고 갈고 쪼고 문질러 비취를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심신을 수양하는 방법이나 학문을 이루는 방법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자가 말했다. 논어를 읽음에 다 읽고서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자도 있고, 읽은 뒤에 한두 구절을 터득하여 기뻐하는 자도 있으며, 읽은 뒤에 좋아하는 자도 있으며, 읽은 뒤에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는 자도 있다. 예컨대 논어를 읽을 때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다면 이는 읽지 않은 것과 같다. 논어를 읽어도 변화가 없다면 논어를 읽지 않음과 같다는 정자의 말은 송나라 주자가 집필한 논어 집주의 서문에 등장합니다. 논어를 읽고도 자신의 삶과 인격에 변화가 없다면 논어를 읽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실제 삶에서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공자께서는 사람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 문제는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필연 백성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 된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0대, 20대, 30대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이제는 곤이학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태도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거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40과 50 사이는 곤이학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 살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인의 마음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빛과 공기가 남아있고 친구와 사랑이 남아있으면 절망할 일이 무엇이랴 라며 사랑과 우정을 말했습니다. 친구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해주는 인간을 말한다 라는
엘버트 하버드의 말처럼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5살 차이 나는 제자부터 50세나 차이 나는 제자들까지 두며 평생을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춘추시대 이후 제자백과 주요 학파가 모두 공자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이는 리더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모두가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힘없거나 어수룩한 사람은 재수없게 매번 걸려드는 세상이라면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남자는 지켜야 하고 여자는 어겨도 되는 법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는 지켜야 하고 남자는 어겨도 되는 법이라면 그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사원은 지켜야 하고 팀장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출퇴근 시간 규정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원칙은 모두가 지킬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2500년 전에도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공자께서 고라 불리는 술잔을 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가 아니면 고이겠는가 고이겠는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자전인 설문해자에 의하면 고는 석쇠의 양이 들어가는 아래 위가 둥글고 중간이 잘록하며 사각형의 모서리가 있는 술잔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각형이 아닌 술잔도 고라고 했기에 공자가 이것에 무너진 정치의 도를 비유하며 개탄한 것입니다. 사각형의 모서리가 아닌 술잔을 아무리 고라고 불러도 그것은 고가 아닌 것처럼 인의와 예에서 벗어난 정치는 아무리 정치라 불러도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무도회의 댄서처럼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가면은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편해집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럴듯하게 꾸며대면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핑계를 댄다는 뜻입니다. 실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춘추라는 책은 공자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공자가 죽기 전까지 약 250년간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핵심을 찌르는 간략한 필체로 유명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소략했기에 당시 노나라 문인 좌구명이 춘추를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 춘추 좌시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덕을 신과 인 두 글자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덕은 믿을 신입니다. 신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말이 곧 덕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덕은 어질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인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과 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맹자의 성선설이나 사람은 누구나 욕심과 갈등의 마음이 있기에 신과 인은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순자의 성학설을 차치하더라도 이 신과 인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와 어진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신뢰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예,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지, 지혜로운 사람. 신, 믿을 만한 사람. 자, 아랫사람에게 자애로운 사람. 효,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공, 손윗 사람에게 공손한 사람. 용, 용기 있는 사람. 충, 충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인품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끝까지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 없는 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자공이 물었다.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져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제자인 자공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글자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바로 서였습니다. 서는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서를 용하다, 즉 받아들인다, 담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는 같을 여와 마음심이 더해진 글자로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려면 서로 상대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이,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쉽게 풀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욕을 듣기 싫으면 먼저 욕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짜증내는 것이 싫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으면 됩니다. 거만한 사람의 모습이 싫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거만 떨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늘 두 사람이 기본입니다. 두 사람이 웃으면 세상은 따뜻해지고 두 사람이 찡그리면 세상은 차가워집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진 마음이 바로 인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을 인한 마음, 인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는 인을 이루는 기술이자 방법입니다. 그것은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상대를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라는 불경의 가르침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인하면 세상은 극락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인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불이 나면 세상은 머지않아 지옥이 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과이불개입니다. 인생의 청출어람을 위해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과이불개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질렀던 인생 전반의 실수를 인생 후반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의 시작이 과이불개여야 합니다. 잘하는 일은 계속 반복하고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 기술. 그게 바로 더 멋진 인생의 청출너람을 만드는 비법일 것입니다. 40과 50 사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공자는 아마도 자신의 가르침이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퍼지고 살아남을 거라는 걸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삶이 워낙 좌절과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정치와 좋은 나라를 꿈꿨지만 현실에서는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뿐이지요. 공자의 사상 중 대표는 인입니다. 이는 사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인데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싫어하는 것, 그가 원치 않는 것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얻는 기쁨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5배 정도 훨씬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공자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인내 실천 방법이었죠. 존 가트먼 박사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모습을 10분만 관찰하면 95%의 확률로 5년 내에 그들이 이혼할 것인지 계속 같이 살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트먼 박사가 발견한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5배 이상은 되어야만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요소라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작은 몸짓도 포함합니다. 상대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요소가 하나 발견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는 5개 이상이 있어야만 그 부정적 효과가 상쇄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표정을 한 번 보였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표정을 5번 이상 해주어야만 냉담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긍정 대 부정의 영향력은 1대 5입니다. 짜증 한 번을 내면 칭찬과 감사는 5번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처럼 부정적인 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와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5번 해주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한 번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공자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것이 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불쾌해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패션은 지극히 주관적인 선호의 영역입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하지 않아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예만 제외하면 남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먹는 음식도 그렇죠. 누군가가 무엇을 먹는 것을 보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닌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좋고 싫음의 주관적 기준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서, 즉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배려를 해주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불편함이나 무관심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려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바로 이것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심의 반대말은 무관심인데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하죠. 관심은 말 그대로 보려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닌 타자의 희로애락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에서부터 관심이 시작되고 인이 출발합니다. 그 반대는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나에 관한 것만 보려고 하고 타인에 관한 것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마음. 그것이 세상이 불행해지는 원인입니다. 서로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봐주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의미와 존재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